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우투스탁의 전혜연입니다. 올해 이슈가 되는 인물 또는 최정상의 유명 연예인들이 내년에도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인생에 굴곡이 있듯이 인기에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매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초보자들에게 좋아 보이는 주식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인기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수들은 이런 주식을 선택하지 않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뒤안길을 찾아가서 예상치 못한 꽃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수적일 텐데요. 남들이 알아내지 못한 신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하우투스탁. 오늘은 이동훈 강사님과 함께 일목균형표의 가격 목표치 계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목균형표로 알아보는 목표치 계산 시간입니다. 사실 일목균형표에서 목표치 부분이 아주 그렇게 독립되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또 용례와 목표치 여러 가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이 시간에는 이제 그 균형표에서는 목표치를 어떻게 잡는가, 그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적용 사례, 그리고 적용 방법,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치 계산에서 목표치를 잡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실전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기를 하고요.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라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방법이라든지 기호 이 부분이 잘 풀리기 때문에 이 점을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억을 해 두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가 파동론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균형표의 목표치나 앞으로 배우게 되실 시간론 모든 것이 파동을 골격으로 해서 파동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이 부분도 떠올려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목표치 계산 방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가격 목표치 각 기호와 만드는 방법, 적용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일목균형표의 가격 목표치 방식이 다른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율법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피보나치 급수, 황금 분할 비율 뭐 이런 식보다는 실제 시세가 흘러오면서 직전 파동에서 하락이든 상승이든 얼마의 보폭으로 움직였는가, 그것을 어느 파동의 중심점으로부터 더해 나가고 빼 나가는 방식을 쓴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이 값 한번 볼까요? 자, 이 계산치라고 하는 것은 첫 상승폭을 그 첫 상승의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두 배를 적용시키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1,000원에서 1,050원까지 올랐다가 다음에 눌림 조정을 받고 올라갔는데 이때 첫 50원 상승폭을 1,050원에 더해서 1,100원의 목표치를 구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하락한다면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하락 파동의 값을 그 고점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밑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첫 상승의 폭을 위로 잡았기 때문에 대개 이 계산법상의 목표치가 좀 수치가 크게 나오고요. 그래서 첫 파동이 좀 길게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값이 바로 달성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 다음에 V의 계산치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값이 첫 상승의 폭을, 여기 첫 상승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렸다면, V 값은 첫 상승 고점으로부터 빠진 폭, 눌림목의 폭을 첫 상승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올려 붙이는 방식을 씁니다. 왼쪽 그림에 봐보시면 청색 선으로 그어놨던 이 폭만큼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V 값이라 하고, 또 하락 파동에서는, 되돌림의 값을 다시 밑으로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N 가격 목표치는, 자, 앞서 이 값과 V 값이 첫 상승 파동 고점에다가 중심을 두고 그 폭을 각각 올렸다라고 한다면 N 계산치는 중심을 눌림목 저점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 자리에다가 첫 상승의 폭을 여기에
붙여서 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값은 아까 여기서 위로 이렇게 붙여서 같지만 n 계산치는 첫 상승의 폭을 눌림목 저점에다가 붙였기 때문에 아까 이 값이 1,000원에서 1,050원 오른 것을 50원 붙여서 1,100원이 나왔다면 n 가격은 눌림목짜리 1,030원에 50원을 붙였기 때문에 1,080원이 n 값이 되는 것입니다. 하락파동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역으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또 정리해서 보자면 바로 첫 파동과 그 다음 파동이 값이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할 때 첫 상승의 폭을 눌림목자리로부터 올려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보기도 하고요. 바로 첫 바닥에서 두 번째 바닥까지 올린 폭만큼 전 고점에서 올리면 그 값이 나오겠죠. 이것은 뭐 계산 방식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NT 계산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독특한 논리입니다. 즉, 시세가 지금까지는 실제로 진행되면서 나타났던 그 폭을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붙일 것이냐가 요체했다면, NT는 첫 바닥과 눌림목 바닥, 첫 바닥과 두 번째 바닥, 이 폭을 N 계산치처럼 눌림목 바닥에 저점을 중심을 두고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사실은 목표치가 상당히 첫 파동에서는 짧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잘 적용이 안 되고요. 파동이 이렇게 한참이 진행이 된 다음에 나올 때 주로 잘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도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치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표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실 이것은 목표치를 하기는 좀 어폐가 좀 있고요. P 방식과 Y 방식이라고 하는 파동을 가지고 붙여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자, P 계산치는 영문의 P자처럼 이렇게 좀 수렴하는 파동이 되겠습니다. 수렴하는 파동. 그래서 직전 저점에서 올라온 폭만큼 직전 고점에서 내려잡아서 그 자리에서 목표 가격이 산정이 되고요. Y 계산치는 그 반대로 영문의 Y자는 가만 보시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눕혀서 보면 이것은 확산 파동의 목표치 계산법이 되겠는데, 파동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바로 직전에 고점을 벗어난 폭만큼 직전 저점에서 다시 더 본다든지, 혹은 상승과 하락의 경우는 이제 뭐 다르게 되겠는데요. 하락으로 벗어난 폭만큼 올라갔을 때 고점을 잡아본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이렇게 확산 파동의 방식이 되고, 특히 확산형 Y 파동은 상투나 혹은 주가의 바닥에서 자주 발생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Y 파동과 같이 상투에서 혹은 바닥에서 잘 발생되는 패턴에 그 가격폭까지 똑같이 온다면 그것은 실제 그 파동이 상투형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 계산법, S 파동,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건 가격 목표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그 P 파동이나 Y 파동이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S 파동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 상승 파동의 고점, 혹은 여러 개의 파동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떤 파동의 고점에 눌림목 이후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조정이 바로 그 파동값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상승 전환이 나온다면 바로 이 자리는 강력한 매수 시점이 되고요. 반대로 하락 과정에서 처음에 발생되었던 어떤 파동, 저점에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다가 부딪히고 음봉이 붙는다라면 그것은 강력한 또 매도 자리가 되는데, 바로 이것은 시세가 중간에 마치 이렇게 S자형을 그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S파동으로 붙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바로 1번 파동의 고점을 2번, 3번, 4번이